이번 강의에서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뭐는 0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방정식이죠. 뭐뭐는 여기에 이제 식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식이 들어가는데 이 식이 1차 식일 때는 1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가 2차일 때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차 방정식을 일반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A, B, C가 상수이고요. X가 이제 변수입니다. X가 이제 미지수. 우리가 관심을 갖는 미지수죠. 그래서 X에 대해서 2차식이고, 그 다음에 각각 앞에 어떤 개수들이 붙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A가 0이 되면은 2차 방정식이 안 되죠. 1차 방정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B나 C는 0이어도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이것의 풀이 방법,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또 근을 구한다, 2차 방정식은 푼다, 그런 얘기죠. 같은 얘기죠. 자, 그럴 때, 자, x의 값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 자, 이것이 이제 근이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방정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x는, 그죠? x는 얼마인가? 어떤 값을 이제 구하는 게 우리가 목적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1차 방정식은 x는 해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했죠? 자, 2차 방정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x는 형태로 해서 구해야 되는데, 자, 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래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자, 제일 먼저는 인수분해에 의한 해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이와 같이 곱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곱의 형태로. 그러니까 1차식의 곱이죠. 여기 1차식, 여기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냈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곱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방법은, 이 식이 0이 되는 방법은 이것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뒤에 요 두 번째 1차식이 0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앞에 요것이 0이 되면은 이렇게 0으로 놓으면 1차식이니까 x는 이와 같이 되고요. 뒷부분 요걸 0으로 놓으면 요게 0이 되죠. 그래서 x는 C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는 요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두 개. 또는입니다. 또는. 이게 돼도 되고 이게 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이 두 개, 해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인수분해하지 않고 2차식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라 하면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왼쪽에 전부 이제 어떤 x 항으로 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어떤 상수, 그죠? 상수로 되는 자, 이러한 형태로 변형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변형하면 이게 이제 제곱이잖아요. 그죠? 제곱이기 때문에 어떤 수의 어떤 제곱 이렇게 하면 x의 제곱은 만약에 2다, 뭐 3이다 이렇게 하면 x는 어떻게 될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루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수에서 지수를 다루는 강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냥 x의 제곱은 뭐 어떤 p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x는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다 이 사실만 잘 이해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x는 하면 이와 같이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두 개를 한꺼번에 쓴 거예요. 이렇게도 이렇게와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쓴 것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모았으면 x는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완전 제곱식에 의한 해법이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이게 이제 각 A, B, C가 전부 2차 방정식의 앞에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근해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해 공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ABC 형태로 이 계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의 해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식을 잘 외워두셔야 되겠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근해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2차 방정식이 있는 거죠. 2차 방정식의 일반식입니다. 일반식이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보면, 자, 여기에 최고차항 여기 A를 양변에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C는 양변에 C를 빼줬죠. 빼주면 이제 여기 C가 이렇게 이항되는 것처럼 이항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양변에 A를 나눠주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그러면 왼쪽 요 식을 이제 이런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제곱의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건데, 우리가 요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x 플러스 뭐라 할까요? a를 할까요? 자, a라고 합시다. 자, 이거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 전개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어떻게 바꿔줄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a제곱 하는 것을 요 중간에 있는 데다가 2를 나눠줘서 제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부분을 2로 나누어져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넣었으니까 이쪽에다 넣어줘야죠. 그래야지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다 넣어주고 이쪽에다 똑같이 등식에다 양변에다 넣어줬죠. 자, 그 다음에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요 식에 의해서, 요 공식에 의해서 전개된 것이 인수분해해서 다시 곱의 형태로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요 같이 됩니다. 요 같이 되는 거죠. 자, 2분의 a분의 b 해서 전체를 제곱하게 되는 거고, 자,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통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통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통분은 최소 공배수 구해줘야죠.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됩니까? a하고 그 다음에 4a 제곱이죠. 분모가. 요거의 최소 공배수는 4a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4a 제곱. 요거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거. 그 최소 공배수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여기를 먼저 썼죠. b의 제곱을 여기다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썼냐면, 여기는 a밖에 없잖아요. 근데 a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4a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4a 여기다 4a 제곱을 곱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에다가. 그러면 4a 제곱이니까 a하고 약분이 돼서 4ac가 남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루트를 이제 제곱을 없애는 거죠. 양변에 루트를 취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게 제곱이니까 제곱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곱이 없어졌고, 여기는 이제 루트가 씌워진 거예요. 루트 씌워졌는데 여기 밑에가 4a 제곱이니까 이것은 루트 씌우면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루트 해서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근해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 이것을 잘 외워두시고 여러 번 풀어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것을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2차 방정식 풀이 방법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첫 번째부터 각각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자, 이것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요? x를 묶어내면 되죠.
묶어내면 됩니다. 묶어내고 나머지를 써주면 되죠. 자, 이게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하면 원래 요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묶어내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0이 되는 방법은 x가 0이거나 아니면 x-3이 0이거나 그렇죠? 요 둘 중에 하나면 되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x는 3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근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요것을 넣어보면 됩니다. 요 식에다가 넣으면 0, 0 하면 넣으면 0이 되죠. 그리고 x는 3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여기는 9가 되고 여기도 9가 돼서 마이너스 9가 돼서 없어지고 0이 되죠. 자, 그래서 만족합니다. 두 개 다 0과 3은 이 2차 방정식의 근, 해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해서, 그죠? 2분의 1을 해서 제곱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도 이쪽을 넣어줘야죠. 그래야지 이 등호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요 식은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죠. 이와 같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전개해서 이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 전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x-2분의 3 제곱이니까 x-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하고 x제곱, 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 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 또 이렇게 곱하면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이거랑 이거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그대로 되고요. 자, 이것을 제곱을 이제 푸는 거예요. 제곱을 풀면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해주면 되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는 자, 이 루트는 요 제곱하고 없어져요. 그렇죠? 제곱하고 이게 이제 루트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p 그죠? p에 루트 p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하고 같이 하면 지수로 표현하면 지수를 2분의 1승이에요. 2분의 1승. 네,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분의 1승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됐어? 여기는 2분의 3의 제곱에 또 제곱의 전체에 또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지수 법칙에서 여기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루트라는 것은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가 없어지고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x는 하고 여기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이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썼죠. 그럼 플러스일 때는 2분의 3, 2분의 3에서 2분의 6이 돼서 3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3 또는 0 해서 값이 나오죠. 자, 이 첫 번째 방법하고 근이 같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근의 공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근의 공식은 이와 같이 되죠. 자, 이와 같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A는 얼마일까요? A는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1입니다. B는 마이너스 3이고요. C는 0이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그대로 넣어줍니다. A 대신에 2를 넣어주고 B 대신에 마이너스 3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 들어갔고 A가 1이고요. C가 0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은 0이 될 거예요. 0이 되고 밑에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3이죠.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데 마이너스 3 요 뜻은 뭐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생략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하면 3이 되는 거죠.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자, 플러스는 생략해서 쓰죠.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0이 돼서 이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하고 같죠.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여기 3. 왜냐하면 이제 루트하고 요거 제곱하고 없어져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먼저 해보면 2분의 3 플러스 3 하면 2분의 6이죠. 그래서 3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0이죠. 0이 돼서
요 값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가 뒤에 가서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제 다시 다루게 될 텐데요. 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는 상당히 이제 유사한 부분이 많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2차 함수입니다. 함수는 어떤 x가 변하면 y가 그 따라서 변하는 것,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2차 함수는 이렇게 되고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y가 0이죠. y가 아니고 여기가 0이죠. 0으로 0이 되는 게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그리는 방법은 x에 대해서 값을 몇 개를 넣어요. 몇 개를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y를 구하는 거죠. y를 구해서 x 0일 때 얼마, 여기에 x가 1일 때 얼마,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전부 이렇게 또 2일 때 얼마,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는 그렇게 그릴 수 있죠. 일반적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x축 있죠. x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의 x값, 요게 근이에요. 요게 3이죠. 0하고 3이죠. 그렇죠? 자,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요 지점의 x값, 요것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이런 2차 방정식이죠. 이것을 이제 풀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먼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자, 이것을 인수분해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죠? 인수분해 하는 방법. 먼저 인수분해가 되려면 거꾸로 생각하죠. 이렇게 하고 는 0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x제곱 항이 1이잖아요. 그죠? 1이니까 요것은 x고 요거는 x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 요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일단 적고, 그 다음에 d가 6이잖아요. 6이 되는 것은 요 상수 부분이 이제 정해져야 되죠. 자, 이 상수 부분이 6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3이고 3이고 2고 이런 방법들이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호도 이제 정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것이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5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곱해서 더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 요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니까 그걸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5가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두 개 해서 5가 나올 수 있겠죠. 5가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6이잖아요. 6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두 개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가 곱해서 6이 되려면 두 개가 다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돼야지 이게 곱하면 6이고 더하면 5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것을 인수분해 할 때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이게 6이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5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로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0으로 하는 조건은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면 되죠. 그래서 2 또는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도 풀 수 있겠죠. 완전 제곱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근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해 공식은 이와 같이 되니까 이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5고 C가 6이죠. 자, 이것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근해 공식에다가 2를 넣고 마이너스 5, 1, 6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죠.
자, 계산 이것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의 제곱하고 같죠. 25가 되고 뒤는 4, 6, 24에서 이와 같이 되죠. 자, 그럼 요거는 루트 안은 루트 1이에요. 루트 1은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같이 썼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썼기 때문에 플러스일 때는 2분의 6이 돼서 3이 되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5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수를 x에 대해서 수를 쭉 넣어주면 되죠. 뭐 마이너스 1, 0, 뭐 1, 2, 3, 4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넣어서 해보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넣어서 요걸 값을 계산해야죠. 요 값 y라고 놓고 그 값을 계산하면 요게 이제 y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y축, 이쪽이 이제 x축이죠. 이쪽이 x축,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x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x축, 요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 자,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이죠. 이 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프 부분은 2차 함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은 요와 같이 2차 식에 대한 그 방정식의 근은 이와 같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와 같이 식이 주어져 있죠. 이것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거의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푸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낫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까지 해놨기 때문에 양변의 4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완전 제곱식에서 이 제곱을 없애줍니다. 그럼 양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데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 루트는 2분의 1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2의 1승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곱해주면, 그죠? 1승이 돼요. 그래서 2가 됩니다. 2가 되죠? 자,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썼으니까 플러스일 때는 4고 마이너스일 때는 0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근이 구해졌고요.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려면 이걸 전개를 해야 돼요. 전개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한번 뭐 해볼 수는 있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제곱에 대한 전개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쪽 곱해서, 그죠? 4를 곱했죠, 전부. 여기 4x, 여기도 4를 곱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자, 이것이 양쪽에 없어지고 이렇게 남죠. 이렇게 해서 근의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a가 4고 b가 마이너스 16, c가 0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근의 공식을 넣으려니까 뭐 값이 크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계산할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수분해 하면 4x를 묶어내면 되겠죠. 그럼 묶어내면 x가 남고 뒤에는 4만 남겠죠. 자, 이렇게 해서 x는 0 또는 x는 4가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각각 x에 대해서 요 값들을 구해서 넣어주면 되죠. 자, 여기서는 한번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했냐면, 요것과 요것이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것과 요것이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해보면 0이고 4고, 이렇게 x좌표가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 두 개가 같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y는 4x-2의 제곱하고 y는 16이라는 거하고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바로 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한번 볼까요? 앞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4x 2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까 앞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요거를 통째로 했죠. 통째로.
통째로 요거를 y로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여기는 좀 적절하지 않는데 여기를 할게요. 2차 방정식의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x축과 만나는 점이 4와 0이 됩니다. 이와 같이 x축과 만나는 점이 0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0이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y는 0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게 y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죠. 결국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요 점이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개념들은 많이 사용이 되니까 또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은 이걸 나누어서 그려서 같은 점에 같은 지점에 만나는 점에 그 x좌표가 이제 근이다. 이런 이제 개념인데요. 이거 뒤에 가서 계속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제는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인수분해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x 하고, 뒤에는 x 하고, 뒤에는 뭔가 이제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뒤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1 들어갈 수 있죠. 그죠? 1인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가운데 걸 봐야 돼요. 가운데 거. 마이너스 2x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마이너스 2x가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곱해서, 그죠?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하고,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x가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x가 나오고 여기는 3x가 돼서 2x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3x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x가 됩니다. x가 돼서 이것이 마이너스 2x가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3x 플러스 1 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졌으면 여기에서 근은 어떻게 됩니까? 3x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 x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3을 나눴죠. 양변에 3을 나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분의 1 해서 제곱해 줬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빼줘야죠. 그렇죠? 빠져야지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이쪽은 뒤에는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해서 통분해서 계산했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했습니다. 이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없애줬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줬죠. 그죠? 오른쪽을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9분의 4는 3분의 2의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요 제곱하고 요 루트하고 없어지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죠. 자, 그럼 플러스일 때 3분의 1 플러스 2는 1이죠. 이런 3이죠. 그래서 3분의 3에서 1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역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x축과 만나는 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죠.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역시 x는 해서 2a 분의 하는 거 있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공식에다 넣으면 넣어서도 똑같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이와 같이 일반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거의 근을 구하는 방법이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전부 플러스인 경우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개의 실근이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D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0보다 작으면 허근이 생깁니다. 허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루트 안이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죠. 자,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는 i라고 해서, 허수라고 하죠. 허수, 여기에 붙은 것을 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수가 되는 게 실제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어떤 제곱을 했으면 전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허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그런 의미이고, 계산상에서 이와 같이 나오는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가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되고요. D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D가 0이면은 이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중근,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B.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두 개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나오지만 이게 중복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근, 같은 두 실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근이 실근인지 또 허근인지 이것을 판별하는 것을, 중근인지 판별하는 것을 우리는 근의 판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의 판별할 때 쓰는 것을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자,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을 판별하고 근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을 판별하는 방법, 이게 실근을 갖는지, 이 허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이것을 판별하는 거죠. 자, 그럼 판별식, 근의 공식에서 판별식은 요거죠, 요거. 여기 근 안에, 루트 안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아보는 거죠. 자, B를 넣으면, B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5니까, 그 다음에 A가 2고요. C가 4죠.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돼서 0보다 작게 나오죠. 0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계산을 이제 해볼까요? 근의 공식에다 값을 넣었어요. 넣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2가 A고, 요거 B고, C가 요거죠. 요거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은 루트 7i 이렇게 표현하죠. i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허수죠. 허수가 되고, 이 실수와 허수, 이렇게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 실수와 허수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소수라고 얘기합니다. 복소수. 우리가 이제 복소수 강의에서 다시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이제 복소수죠. 복소수. 복소수는 어떤 이 굉장히 이제 유용한 어떤 물리 현상을 표현하는 아주 유용한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복소수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5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i 요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되는데, 보면은 x축과 만나질 않죠. 그렇죠? x축과 만나질 않아요. 이 근이 되려면 보통 x축과 만나는데, 허근일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떠 있습니다. x축과 만나질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할 때 역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구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완전 제곱식으로 구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근의 공식이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으로 유도가 됐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구해도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인수분해는 안 되죠. 그렇죠? 인수분해는 여기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인수분해는 되질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인수분해로는 이것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근의 공식이나 완전 제곱식으로 구해야지 되겠습니다.